안녕하세요. 똑똑개톡입니다. 이번에는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문법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딱 두 개로 끝내는 영문법 마스터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영문법은 박스를 완성시키는 게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완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래 예시에 보시면 The Upgrade the Control Panel Connect 여기에서 제가 박스를 한번 끊었죠. 그리고 뒤로도 각각의 박스에 따라서 색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유독 이 파란색 박스만 티나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박스들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문장에서 결론 메시지를 담당하는 박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냥 텍스트에 색만 입혀놓은 세부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박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박스를 나눌 때도 어디가 결론이고 어디가 세부적인지를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영문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박스처럼 영문법에서는 결론을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놔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세부 정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박스 만들기를 잘하려면 첫 번째 명사 정보 만들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래 사진 보시면은 제가 불을 환하게 켜놔서 사진의 모든 요소들이 다 잘 보이죠. 창문, 똑똑이, 어떤 책상, 책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잘 보이는데, 우리 국어 문법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묘사하는 것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문법인데, 사실 영문법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집중하는 그런 맛을 좀 아셔야 돼요. 그 하나씩 하나씩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좀 등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량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서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성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좀 등한시하는 편인데 영어 문법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똑똑이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얘가 지금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 시작을 해야 되고, 똑똑이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안경을 쓰고 있다라든지 옷을 입고 있다, 앉아 있다, 혹은 뭐 귀엽다, 보라색이다, 알고 있는 정보들은 정말 다 쏟아내는 그런 영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똑똑이에 대해서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다른 그림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 이런 책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량은 여러 개이고, 뭐 성별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성별이 없으면 성별이 없다고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또 영문법의 특징이라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딱 스텝은 뭐냐면, 내가 던지고 싶은 그런 명사들에 대해서 일단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습을 해줘야 돼요. 명사 정보를 던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부형명, 두 번째는 고유명사예요. 대체적으로 명사는 혼자 다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하다못해 성별이나 수량이라도 던져야 되는 것이 이 문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관사,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로 명사를 빛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옵션 상품들이 붙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결국 핵심은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합쳐져서 겨우 명사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관, 부, 형, 명.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식으로 위치해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고유명사인데요. 고유명사는 사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정말 본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철수, 서울, 삼성 뭐 이런 단어들이 고유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철수라는 단어를 이제 전달하면 사실 무슨 수식어 없어도 서로가 철수 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 사실 뭐 어느 나라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본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관부혁명을 쓴다는 것은 아래 이제 예시처럼 the team. 자,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두 개만 써도 괜찮습니다. the team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accurate data. 이것도 두 개만 쓴 거죠. 형용사, 명사. the new policy. 이렇게 세 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관부혁명 네 개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부혁명은 사실 표준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준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칸 정도는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사들은 정말 두 칸짜리일 수도 있고, 어떤 명사들은 세 칸, 네 칸, 혹은 여섯 칸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왜 여섯 칸씩 갈 수 있냐면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추가가 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섯 칸, 일곱 칸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참고로 이제 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영문법은 사실 사용하는 그런 언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인종들끼리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얘기하는 명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어떤 여름이라는 계절을 얘기해도 누군가에게 여름은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뭐 대구에서의 여름은 굉장히 더울 수 있겠으나 강원도의 여름에서는 조금 더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얘기할 때는 그림이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림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관사라는 것을 이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he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유명한 관사인데 the를 쓰게 되면은 항상 서로 같은 그림으로 소통할 때 너랑 나랑 지금 똑같은 여름을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관사 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on 이런 관사를 쓰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이 뭐 너는 너대로 여름을 생각하고 난 나대로 여름을 생각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한 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형용사 부사를 추가를 하면서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아까 우리 그 똑똑이를 봤을 때 되게 뭐 보라색이었고, 뭐 앉아있는 상태였고, 멍 때리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들을 좀 더 구체화할 때는 형용사 부사가 추가가 되어져서 최종적으로는 관, 부, 형, 명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관련된 제일 중요한 거는 명사와 관련된 그런 상태, 기분, 특징을 나타낼 때 형용사를 쓰는 거고요. 부사는 상태나 동작의 정도, 상태나 동작의 정도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할 때 부사를 활용해서 very, relatively 이런 단어들이 이제 부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귀여우면 얼마나 귀여우냐, 그리고 올라가고 있으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도를 나타낼 때 부사를 쓰기가 굉장히 좋죠. 제가 오늘은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명사 정보를 만드는 그 첫 번째 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추진력. 앞에서 명사 정보를 만들어냈으면 이걸 다음 명사 정보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줘야 문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어떤 명사를 다음 명사로 밀어붙이는 힘이 좀 필요하다. 내가 똑똑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이걸 이제 다음 명사 정보로 넘겨줄 수 있는 한마디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딱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학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네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사. 동사는 문장의 이제 결론을 담당하고요. 가장 메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부정사. 투부정사부터는 전부 다 세부 정보인데 각각의 세부 정보들은 저마다 어떤 역할이 좀 정해져 있어요. 투부정사는 미래 행위로 연결을 할 때 투부정사로 활용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 정보로서 나타낼 때 투부정사를 활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ing인데요. ing는 정말 딱 행위를 묘사하는 것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시간, 장소, 방향, 목표, 이유, 대상 이런 이제 세부 정보들은 전부 전치사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이 네 가지의 표현들이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국어 같은 조사가 없거든요. 조사가 없다 보니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네 가지의 에너지 장치가 명사 정보를 다음 명사 정보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문장의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박스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데 에너지로 시작을 해서 명사로 완성이 되어지는 박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명사 정보 만드는 것이랑 그리고 명사 정보들끼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에너지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모든 문장의 연결 구조가 보이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문장 분석이라는 것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박스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게 문장 분석으로 이루어지면은 정말 빠른 시일 내로 국어식 해석에서 당장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실 때 내가 동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결론이다, 뭐 한다라고 결론을 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치사를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세부 정보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확장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각각의 전치사들마다 어떤 디테일을 담당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단어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실전에서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사, 그러니까 결론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나 ing 모양으로 연결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을 좀 표로 정리를 해보면 동사는 결론을 담당을 하면서 문장의 뼈대, 그리고 형식을 만들어낼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 ing는 또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미래의 행위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혹은 역동적인 그런 정보들을 연결할 때 투부정사랑 ing를 각각 활용을 합니다.
전치사는 전치사마다 시간, 장소, 이유 같은 것들이 다 구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문장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나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명사 박스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관부형명을 쓰든 고유명사를 쓰든 명사 정보들이 먼저 이제 생각이 나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인 에너지를 투입을 시켜서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세부적인 정보들을 이제 각각 뭐 나중에 추가를 하든 중간에 삽입을 하든 그 세부 정보들이 디테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문장이란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 예문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든 문법은 결국에는 박스를 완성시키는 게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결론, The upgraded control panel connects. 이게 결론입니다. 개선이 된 컨트롤 패널이 연결이 되어진다. 연결이 되어진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때부터는 전부 다 세부 정보예요. 연결되는 곳이 어디인가? 이건 이제 방향이겠죠? 어떠한 네트워크다. 그럼 그 네트워크가 뭔데? That allows you. 귀하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뭔데? To turn on and shut off all safety equipment. 모든 어떤 안전 장비들을 끄고 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돼 있죠. 그런 켜고 끄는 장소가 어딘데? In your residence. 귀하의 어떤 집안에서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박스들은 다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고요. 결론으로 하나를 이해해 준 다음에 나머지 세부 정보들은 보통 이제 독해 문제를 푼다. 그러면 한 번에 이걸 다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결론만 이해하고 독해 문제를 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 이 박스만 다시 가져와서 활용하는 거고요. 혹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 박스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장소가 궁금하다.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박스만 가지고 와서 뭐 독해 문제풀이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문제도 the부터 시작해서 residence까지 전체를 맞추기 위한 문법을 하는 게 아니고 The upgraded control panel connect에서 내가 만약에 이 커넥트 자리에다가 빈칸을 만든다. 그럼 나는 파란색 박스를 만들 건데 저 커넥트 자리가 비었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동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빨리빨리 굴릴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다가 내가 빈칸을 이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allows you라는 것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동사를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겠어? 접속사겠지?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문법을 공부하시고 또 문제풀이 하시다 보면 가장 하여튼간에 실수한 게 뭐냐면 모든 방에 불을 다 켜놓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문법은 각각의 박스들이 역할이 다 정해져 있고 서로가 관여를 보통 하지 않아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완성시켜야 되는 박스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그 박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만 아시면은 이제 모든 어떤 문법 문제나 어떤 독해 문제 같은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진행할 똑똑해 영문법 시리즈는 모든 박스를 완성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다 정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학생들은 국어에 조사를 써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박스 자체적으로 영어 문장을 보기 시작하면서 독해 문제든 문법 문제든 다 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가 이제 완성이 되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뭐냐?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서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관성인데 그 일관성 있는 문제풀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앱 기능을 또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또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앱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풀이 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문법 시리즈 두 가지 명사 정보 만드는 것 그리고 에너지로 연결하는 것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법 시리즈도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